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리딩이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애매했던 무언가가 있었거나 느껴졌다면 이 리딩을 통해 상대방과의 선을 어떻게 둘지 결정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사소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있다면 이 리딩을 들어주셔도 되기 때문에 리딩을 듣다가 이런 관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으로 관계가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리딩이고요. 상대방과 애매했던 무언가가 있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리딩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선을 어떻게 둘지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사소한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딩을 듣다가 이런 관계는 없다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돼요. 모든 관계에 포함되는 리딩인 만큼 관계마다 리딩에 대한 분위기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리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고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는 문을 걸어 잠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서로에게 약간은 실망감이 있는 아니면 서로 마음을 조금은 걸어 잠근 그런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다른 카드와 함께 한번 보면 전반적인 카드에서 보여지는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관계로 보여져요. 아직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라면 서로 불편하거나 아쉬운 티를 어느 정도 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건 서로 아쉬워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카드에서 두 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다라는 게 보여져요. 꼭 기회가 아니더라도 두 분 중 한 분은 뭔가 제안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거나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살려보기도 전에 뭔가 살짝 발이라도 담궈보기 전에 서로 실망하게 돼버린 약간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네요. 두 분이 동료나 지인, 사회적인 관계라면 말이 그렇게까지 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봤던 건데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다면 단순한 호감, 정만 가지고 이어졌다기보다는 미래를 계획한 게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충족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망이 쌓여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두 분이 썸을 타던 관계였다면 혹은 짝사랑인 관계가 있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나와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만 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적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1번 분들의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향한 마음이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망도 더 크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함께 행복해질 수도 있었고 함께 성공할 수도 있었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단절됐거나 단절은 되지 않았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 혹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실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네요. 매달린 남자는 지켜보는 카드거든요. 실망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명하거나 돌파하거나 지금의 어색한 상황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과 잘 지냈던 그때가 자꾸 그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좀 불편하니까
보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때 그렇게 선택했던 걸 후회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움직이는데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실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래서 강하게 드는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대요. 두 분이 서로 단절되지 않았고 동료,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대요. 예전에는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갑자기 좀 대면대면해지니까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다가가는 게 지금은 조심스럽대요. 괜히 섣불리 했다가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 수도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가갔는데 거리두기 당하면 괜히 민망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지 반응을 종종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염탐하는 것도 있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면 멀리서라도 지켜보던가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대화의 분위기가 어떤지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그널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 사람은 확인하려고 해요. 상대방은 사실 거리두기를 하기보다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특별한 감정이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상대방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 안정감을 느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다시 예전에 서운하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든대요. 여러분과 이대로는 더 멀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상대방이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다시 상처를 받는 상황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연락을 할지, 먼저 다가갈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언제 움직여야 할지가 계속 고민이 된대요. 딱히 연락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과 연락을 할 때 티는 내지 않더라도 이런 고민을 살짝이라도 하면서 연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분이 서로 단절된 관계라면 상대방은 관계가 끊어져 있어도 여러분을 완전히 잊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나 상처보다는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이 생각이 난대요. 처음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오히려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더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득 여러분이 생각날 때가 있고 연락을 해볼까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대요. 하지만 아직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미 관계가 단절된 지 2, 3년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연락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종종 생각나는 건 맞지만 갈수록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도 맞지만 연락을 할 타이밍이 지금인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대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자신이 연락했을 때 받아줄지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다면 연락을 해보겠는데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선뜻 용기를 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1번 분들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다시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하지만 아직은 때를 보고 있다고 해요. 이 마음이 가장 강하게 보이네요. 두 분이 정말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불편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고 싶지는 않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난리도 아닌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유추하시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이 굉장히 속이 시끄러워요. 상황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왜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데요.
나름대로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방식대로 행동을 했는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도 너무 힘들고 상처받았고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은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거나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해요. 관계든 상황이든 지금은 상대방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커진 것 같아서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느끼고 있거나 자신이 바랬던 생활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주변이나 마음에 이렇게 갈등, 경쟁, 의심, 의견 충돌 같이 불편한 분위기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이걸 이 사람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뭘 잘못 판단한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맴돌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처음부터 유연하게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기존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판단한 대로 우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나 대충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식이 오히려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거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더 키웠거나 상황 자체를 더 악화시킨 거죠. 언젠가는 일어날 너무 당연한 결과였던 건데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쉽게 가고 싶었나 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었던 의지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관계가 망가지기 전에 좋았던 때 있잖아요. 아니면 자신이 다시 선택할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서로 행복하고 기대가 있었고 설렘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아직 단절되지 않은 상태고 동료,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불편해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볍게 대화할 수 있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다고 해요. 그만큼 불편한 거죠. 자신이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행동했거나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보지 못했거나 주변 분위기를 잘못 읽었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행동했다.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지 않았다. 주변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방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타이밍을 보는 이유가 다시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도 자존심이란 게 있대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원인은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특별한 감정이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꽤 불편한 상태예요. 꽤 많이 불편해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무너졌거나 굉장히 불안하다거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모습이에요. 두 분의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꽤 크게 불안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상대방의 모습에서 그런 티가 많이 나진 않겠지만요. 보인다고 해도 가끔 예민한 부분이 보이는 정도일 거예요. 상대방도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상대방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랬는데 실제로는 같은 주제로 갈등이 종종 일어났거나 두 분 중 한 분의 경우에는 마음의 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생겼다고 느끼고 있어요. 몇 번 해봇을 하신 관계도 있어 보이네요. 특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방식, 익숙한 방식, 고집부리면서 밀어붙였던 태도가 관계를 더 애매하게 만들었다는 걸 상대방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대요.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보여지는 속마음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도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따지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과거에 더 좋았던 이런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서 더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멈칫멈칫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자꾸 계속 멈칫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도 여러분이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여러분을 더 서운하게, 실망하게, 아쉽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긴 하네요.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이미 단절된 관계라면 상대방은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관계가 끊기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당시에는 자신의 판단이 맞고
자신의 말이 맞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마음이 더 공허해졌고 주변 관계나 현실적인 일들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했던 과거를 더 그리워하는 게 있네요.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다르게 했더라면, 고집을 조금 내려놨더라면, 관계를 이렇게 단절하는 채로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풀어봤더라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단절된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과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깊은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러분과의 좋았던 기억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여러분과 단절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상황도 관계도 마음도 충족되지 않았고 자신이 고집했던 방식이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지금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 가능하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가득해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처럼 아직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관계지만 상대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독하고 외롭고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리딩이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애매했던 무언가가 있었거나 느껴졌다면 이 리딩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선을 어떻게 둘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사소한 관계부터 단절된 관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딩을 듣다가 이런 관계는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돼요. 모든 관계에 포함되는 리딩인 만큼 하나의 리딩 안에 관계마다 속마음이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는지 처음에 나오는 리딩을 들어보신 뒤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판단되시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서로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지도가 반으로 갈라져 보이기도 하고 분단국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보조 카드까지 함께 보면 두 분의 관계는 한쪽이 더 주목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차갑거나 삭막한 관계라기보다는요. 서로 편안하거나 익숙한 관계거나 오래 알고 지낸 관계인데 갑자기 한쪽이 더 주목받는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관계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서로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좀 크게 갑자기 흔들렸거나 겉으로 티내지 않고 관계는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잘된 쪽이 더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안 된 쪽이 더 위축이 되어 있거나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으면서도 부러움이 있는 관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함이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네요. 이번 분들은 두 분이 동료나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든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든 같이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거나 주변의 인정이나 관심을 더 많이 받았거나 성적이 더 좋게 나왔거나 생활 수준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른 한 분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거나 거리감이 생겼던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절이 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번 분들의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미가 없었던 관계로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냥 남남이었다면 이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을 텐데 한때는 잘 지냈고 서로 익숙했고 같이 잘 되고 싶었고 어쩌면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아쉬움이 더 큰 거고요. 서로가 불편한 관계로 남은 분들은 아픔이 더 크게 남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된 쪽이고 상대방과 아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변한 것 같고 예민하게 구는 것 같더라도 이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만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패배감, 소외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도록 할게요.
타워 카드가 이렇게 또 나왔죠. 여기도 나왔었는데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편하게 잘 지내보고 싶어 하네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된대요. 이 사람이 놓지 못하는 어떤 미련이나 생각이 있거든요. 내려놔야 되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해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 나눴던 때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때, 그때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해요. 예전처럼 너무 무겁지 않게 서로 편하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다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상황이라도 알아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를 않다 보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과 혹은 주변의 환경적으로 경쟁심이나 비교당한 적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특히 주변에서 두 분을 자꾸 비교했거나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잘 지내는지 비교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시 허물없이 지낼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상황을 겪게 될까봐 멈칫하고 있는 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두 분이 서로 단절되지 않았고 동료,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되거나 서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대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싫어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과 비교되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비교하는 상황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왠지 모를 열등감, 비교 심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은근히 두 분을 경쟁 구도로 보거나 한쪽을 더 칭찬하고 한쪽을 덜 인정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런 비교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괜히 예민해지고 방어적으로 굴었던 부분도 있어 보여요. 연인이나 가까운 가족처럼 특별한 감정이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여러분과 다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 마음 안에 남아있는 서운함, 자존심,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기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싶은 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면 말이 괜히 세게 나가거나 마음에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계속 분위기를 풀어주거나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를 바라거나 여러분이 이런 분위기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상황을 풀기를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방과 여러분을 자꾸 누군가 비교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실 가족이라면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기를 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함께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썸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이 여러분과 친구, 지인, 동료 그리고 썸, 그 이상의 관계가 되고 싶어 해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감정을 숨기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씩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네요. 앞에 있는 관계와는 좀 많이 다른 흐름이죠. 두 분이 서로 단절된 관계라면 상대방은 단절된 이후에도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겉으로는 끝난 척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때 내가 조금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다시 연락이 닿거나 우연이라도 마주치거나 서로의 소식을 듣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다만 자신이 먼저 다가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다시 부딪힐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비교되는 일이 생길까봐 괜히 자격지심 가지게 될까봐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번 분들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리해보자면 여러분과 다시 잘 지내보고 싶지만 비교당하는 분위기나 생각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과 종종 충돌이 생겼었던 그 기억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나 서로 어색함을 풀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냥 불편한 사람?
경쟁했던 사람, 부딪혔던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던 때나 편안했던 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난대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안정됐거나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거나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아직 단절되지 않은 상태고 동료,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고 현실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두 분이 단절된 사이라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있다고 느껴졌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과 쉽게 멀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절이 됐더라도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은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존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에게 남아있는 감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찝찝함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조건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거나 당장 뭔가 확인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잘 지내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괜히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가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도 마음은 여러분과 잘 해나가고 싶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거나 불편한 게 있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특별한 감정이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상대방은 관계를 놓아버렸다거나 멀리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분 사이에 감정적으로 거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나 서로 의지했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불편한 상황이 서로에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좋았던 서로의 모습을 관계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린 원래 좋은 관계잖아. 편한 관계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편안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좋은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서로 이미 단절된 관계라면 상대방은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있었던 일을 꽤 자주 떠올리고 있거든요. 좋았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 방법을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과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다가가면 여러분이 받아줄지 확신이 없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대로 완전히 끝날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도 하네요.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건 과거와 똑같은 관계로 무조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씩 이해해주고 이전보다 안정적인 관계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달라져야 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을 잊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더 깊은 속마음에는 여러분을 여전히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았던 기억이 계속 남아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가장 맞는 말일 수 있겠네요. 이번 분들의 상대방은 전반적으로 어떤 선택이 두 분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처럼 마음은 여러분에게 향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확신이 부족해서 기회와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로 어색함이 있는 관계여서 이 리딩을 보시는 중이라면 서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주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 것 같아서 리딩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들기도 했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리딩이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애매했던 뭔가가 있었거나 느껴졌다면 이 리딩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선을 어떻게 둘지 결정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사소한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딩을 듣다가 이런 관계는 아니라면
있다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돼요. 모든 관계에 포함되는 리딩인 만큼 하나의 리딩 안에 관계마다 속마음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어서 바로 나오는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는지 들어보신 뒤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판단되시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를 보면 장작이 타서 없어지는 중이죠. 아직 작은 불씨가 이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제로 남아있어요. 이건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도 인연이 다해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조 카드까지 함께 보면 두 분의 관계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서 관여를 했던 그런 관계네요. 처음에는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한쪽이 자신의 삶을 잘 지키고 있거나 혼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거나 두 분의 관계를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만 본다면 불안하고 위태로웠다기보다는 끌리는 부분도 있었고 같이 있으면 즐겁거나 편안한 부분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서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연인이었다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 카드가 바로 옆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관계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기 어려워졌거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나 관계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변화의 원인을 보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서 관여가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바로 제3자의 존재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연애적으로 보면 삼각관계, 환승, 바람으로 보일 수 있고 사회적인 관계로 보면 하나의 조직이나 관계나 모임 같은 곳, 그런 안에서 미묘하게 생긴 그런 경쟁이나 질투 혹은 누가 누구와 더 가까운지에 대한 이간질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이 관계를 끌고 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료나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였다면 단순히 사이가 멀어졌다기보다는 주변 사람까지 포함된 관계 안에서 서로 자존심을 좀 건드렸던 그런 일이 있기도 했을 것 같네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던 분들은 이 삼각관계의 의미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이성이 있었거나 과거의 사람, 가족, 친구 혹은 주변의 참견 때문에 관계가 예전처럼 온전히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3번 분들의 관계는 두 분만 놓고 보면 서로에게 끌림이나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다른 사람, 주변의 시선, 자존심, 주도권 문제처럼 제3의 무언가가 겹치면서 고민이 생긴 거라 두 분 자체의 문제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저는 두 분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전반적인 카드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자존심을 세우거나 자신이 선택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서 그건 잘못되긴 했죠. 네가 뭔데? 그쵸? 그냥 아무 감정 없는 관계였다면 누가 끼어들든 누가 더 잘 되든 누가 더 주목을 받든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텐데 한때는 서로에게 끌림이 있었고 같이 있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고 서로를 특별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마음에 더 크게 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카드에서 보여지는 상대방의 마음은 너무 외롭죠. 너무 공허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선택이나 그때 본인의 태도가 여러분을 대했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어요.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대요. 여기 이렇게 붕대도 감고 추운 날씨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이죠. 겉으로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속마음은 외롭고 초라하고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잃은 게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을 잃은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3자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끼어들면서 여러분이 더 많이 흔들렸고 더 많이 실망했고 더 깊게 상처받았던 관계인데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흔들렸고 실망했고 상처도 받은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상대방은 아직 이 마음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대화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마음을 맞춰보고 싶고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보고 싶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이제는 제대로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계속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하거든요. 뭔가 조금 공허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있거나 자신도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무엇보다 같은 상처를 또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 보여요. 두 분이 서로 단절되지 않았고 동료,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불편해질까봐 결국에는 참게 된대요. 이미 상황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3자나 주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더 억울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었고 상대방도 이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미안함도 있고 후회도 있고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동안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가갔다가 여러분이 차갑게 반응할까봐 그리고 본인만 애쓰는 사람처럼 스스로 느껴질까봐 마음을 누르고 참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일이 벌어져 버렸으니까 관계가 가깝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괜히 나서기가 무서운 거예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특별한 감정이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애정도 있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있고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제3자나 제3의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더 크게 다쳤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하기에는 여러분의 상처가 너무 컸고 본인도 자신의 선택이 관계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참고 있는데 사실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이야기만 나누면 서로 상처받을까봐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 단절된 관계라면 엄청 후회하고 있는 거죠. 너무 쌤통이죠? 제가 리딩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이네요. 지금은 상대방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요. 여러분 없이도 괜찮은 척은 하지만 사실은 너무 외롭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던 순간, 서로 마음이 맞았던 순간, 제대로 선택했어야 했던 순간이 계속 생각난대요. 사실은 많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단절된 관계에서도 쉽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서로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본인도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가갔을 때 어쨌든 본인의 잘못이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받을 질타를 견딜 자신이 없대요. 일을 저지를 땐 참 잘 저질렀을 텐데 되돌릴 용기가 좀 없다는 게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현재 3번 분들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리해보자면 여러분과 진정성 있는 대화는 하고 싶지만 아직은 참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느끼는 마음과 또다시 아프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누군가가 질타를 해야 하고 질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본인 입장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먼저 움직이기보다 감정을 누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의 깊은 마음은 여러분에게 다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고집을 꺾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다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못 지내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면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본인의 무너진 모습이나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이제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상대방은 자신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능하다면 꼭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되고 싶대요. 그런 관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라도 싶은 거죠. 왜 그런지 보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대요. 상처를 받았는데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일상을 회복하려고 붙잡으려고 했고 혼자서도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대단하게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아직 단절되지 않은 상태고 동료,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대할 때 겉으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해요. 어디서부터 오해가 생겼는지, 누가 어떤 말을 하면서 상황이 틀어졌는지, 제3자나 주변 상황 때문에 서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한 번은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걸고 싶거나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거나 장난스럽게라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는데 다가가기에 애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미 그렇게 흘러버렸거나 괜히 긁어부스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약간 정치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더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알아서 상황을 좀 정리해줬으면 싶은 마음인 거죠. 이거 무슨 애도 아니고 그쵸? 연인이나 가족처럼 특별한 감정이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들었을까? 왜 제3자나 다른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다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한 번쯤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하면 괜히 힘들었던 기억을 들추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또 같은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괜히 장난치거나 색다른 것들을 함께 해보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긴 하잖아요. 서로 이미 단절된 관계라면 상대방은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단절이 된 뒤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완전히 정리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대요. 특히 좀 재밌는 게 상대방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을 통해서 자신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하거든요. 자신이 잘 지내는 모습, 여러분이 없어도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대요. 자신과 알고 지냈을 때보다 더 빛나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꿀리기 싫은 거예요. 재밌는 사람이죠. 3번 분들의 상대방은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두 분 사이에 다리를 놔주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여러분의 반응을 살짝 알려주거나 다시 다가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신호를 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나서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연애적으로는 상대방이 아직 제3자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해야 하고 상대방과 다시 이어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이 제3자를 정리한 상태에서 올 수 있도록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준비했어요.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리딩이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애매했던 무언가가 있었거나 느껴졌다면 이 리딩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선을 어떻게 둘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사소한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딩을 듣다가 이런 관계는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돼요. 모든 관계에 포함되는 리딩인 만큼 하나의 리딩 안에 관계마다 속마음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곧 이어서 말씀드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는지 들어보신 뒤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판단되시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를 보면 나무가 너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 안에 그래도 나만의 불빛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예요. 보조 카드까지 함께 보면 두 분의 관계는 서로 가치관이 많이 달랐던 관계예요. 서로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무는 우울한데 나만의 고집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파이터 분들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보려고 했어요.
이해해 보려고도 했고 어느 정도는 조율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게 점점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의견 차이처럼 보였어도 나중에는 자존심 문제로 좀 커져버린 모습이 있네요. 절제 카드는 두 분이 아예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부딪혔다기보다는 중간에서 맞춰보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서로 양보해 보려고도 했고 적당히 넘어가 보려고도 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로 인한 상처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했거나 내 입장을 이해받고 싶어서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던 거죠. 서로가 내 딴에는 이해해 보려고 했다라는 게 계속 보여지거든요. 매번 크게 싸웠다기보다는 계속 작은 상황이나 말들이 마음속에 쌓여갔던 거예요. 한쪽이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한쪽에서는 무시당한 것처럼 의심처럼 느껴졌거나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공격처럼 비하처럼 받아들였거나 여러분은 서운함을 말한 건데 이 사람은 자신을 비난한다고 받아들였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동료나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였다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기준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가 서로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여져요. 한 사람은 효율이나 결과를 중요하게 봤는데 다른 한 사람은 과정이나 예의를 중요하게 봤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빨리 결정하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도 속으로는 계속 상대방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점점 따지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거리감이 생기거나 단절이 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던 분들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지, 왜 내 마음을 항상 몰라주는지, 왜 항상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지로 굉장히 감정적이 됐던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금전 문제, 생활 방식, 연락 빈도, 책임감, 미래 계획처럼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주 부딪혔을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화라기보다는 누가 맞는지 따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존심 싸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사과를 하더라도 마음 깊이 풀렸다기보다는 그 불편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참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과를 하기에도 왠지 진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사과보다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어서 서로 마음에 이게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지 2번을 보면 관계에 대해서 한동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맞춰가야 하는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하는지 이 관계가 앞으로도 괜찮을지 서로 마음속으로 여러 번 잴 수밖에 없었겠어요. 4번 분들은 사실 오히려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줬으면 했던 거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한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도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관계였다면 이렇게까지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두 분은 서로에게 내 기준을 알아줬으면 했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줬으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긴 하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나도 바라는 게 이 정도는 바란다는 게 서로가 원하는 가치관이나 추구미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도록 할게요. 같은 자리에 이렇게 절제 카드가 또 나왔죠. 이런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두 분은 서로를 위해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미 단절된 관계라면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전반적인 카드에서 보여지는 상대방의 마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매듭 짓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대요. 끝내던 풀던 뭐라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절제 카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도 아예 끝을 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정도는 참고 감정 조절도 해보고 좋게 말해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마찰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회피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었지만 원래 성격은 답답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말하고 싶고 빨리 풀고 싶고 상황이 답답하게 늘어지는 걸 기다리기 힘들다고 해요. 처음에는 좋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해도 결국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본인도 나름대로 맞춰보려고 했고 좋게 얘기해보려고 했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대화가 시작되면 서로의 고집만 부리게
돼서 말이 안 통한대요.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상대방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속마음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두 분이 서로 단절되지 않았고 동료,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꺾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분위기를 풀고 싶어 해요. 어색한 상태로 계속 보는 것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싫고 괜히 작은 말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분위기가 상대방에게는 너무 답답하대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말을 꺼내도 여러분이 서로 받아주기보다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것 같고 결국 또 누가 맞는지 따지는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선뜻 다가가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꺼내기도 사실 어렵대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특별한 감정이 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서운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다 보니까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어 해요. 본인도 나름대로 관계를 지키려고 했대요. 자기가 무작정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좋게 말해보려고도 했고 참아보려고도 했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사실 완즈 기사는 노력한 만큼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거죠. 좋게 시작하려고 하다가도 여러분이 서운함을 이야기하거나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도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참으려고 했던 말까지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해주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밀어붙인다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풀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각자 억울한 부분만 더 크게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감정이 더 상하는 흐름이 반복돼서 이제는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결정이 헤어짐인지 다시 잘 해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다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헤어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더 커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조건 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조금은 굽혀줬으면 좋겠대요. 두 분이 서로 단절된 관계라면 여러분과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먼저 움직이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어 해요. 이게 유독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고 싶거나 안부를 묻고 싶거나 이렇게 끝난 상태로 두고 싶지는 않대요. 하지만 지금 연락하면 여러분이 받아줄지 다시 말싸움으로 번질지 확신이 없다 보니까 계속 생각만 하면서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급발진해서 잘 지내냐, 자니? 이런 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마음이 강해요. 여러분이 틀렸다고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서로가 너무 자기 입장을 놓지 못했고 대화를 해도 결국 각자의 고집만 밀어붙이는 걸로 느껴졌대요. 생각해보면 다 잘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한 번쯤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거나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데 이건 참다가 갑자기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약간 뚝딱거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4번 분들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오래 질질 끌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아직은 참고 있지만 기회가 생기면 갑자기 말을 걸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분위기를 바꾸거나 가볍게 농담을 던지면서 관계를 풀어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꽤 답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보니까 상대방이 꽤 많이 지쳐있긴 하네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빨리 관계를 풀고 싶어 하고 대화를 다시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에 속마음에서는 좀 있었는데 더 깊게 보면 잘해보기에도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쥐어짜듯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보기에 여러분은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인대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상대방이 여유로워 보이고
보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거나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게 진짜로 마음이 다 정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 세게 나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무겁대요. 처음에는 좋게 대화해보고 싶었고 관계를 풀어보고 싶었고 자신을 따라와주면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됐기 때문에 막상 다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대요. 이건 부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아직 단절되지 않은 상태고 동료, 지인,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 끊고 싶다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거나 계속 마주쳐야 할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도 어색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풀어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면 결국 또 서로의 입장만 말하게 될 것 같고 누가 맞는지 따지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이러면 자기가 먼저 다가간 게 자존심이 상해버리니까 먼저 손 내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졌거나 자신이 먼저 다가가더라도 여러분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 상황이 과거에 있었거나 자기가 내는 의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깊은 속마음에서는 이 관계가 생각보다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특별한 감정이 남아있는 가까운 관계라면 좋아하는 마음이나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버겁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서로가 한 말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어요. 서로에게 상처 줬던 말들이나 다툼들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몰라줬다고 느꼈고 여러분도 상대방이 자기 주장만 한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4번 분들의 상대방은 한결같이 나도 잘해보려고 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조건 이기려고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이 관계를 지키려고 했고 나도 참은 게 있었고 나도 힘든데 버틴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시 맞춰가야 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너무 지쳤대요. 좋게 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감정이 올라오고 고집 피우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될까봐 지금은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약간 연애 중인 분들이나 썸 단계에서 처음부터 마찰이 좀 있었던 분들은 상대방이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 먼 곳을 본다고 했을 때라도 서로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정립을 잘 하고 제대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좀 쉬고 싶다, 거리두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이미 단절된 관계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많이 의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식이 된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부담도 된대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숙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 마음을 제대로 몰라주면 어떡하나?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가 더 큰 상처만 남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당장에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을 잊는다거나 정리를 끝냈다기보다는 오히려 생각은 너무 많은데 너무 지쳐서 움직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을 쏘아붙이는 경우가 많았다면 상대방이 그런 상황에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상대방이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던 거겠지만 이건 상대방의 속마음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대화를 다시 하더라도 자기 말만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하게 듣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달라져야 하고 자신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네요. 4번 분들의 상대방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다가오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거나 조금은 대면대면하게 하거나 자기 주장만 펼친다기보다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지금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여러분과의 관계를 멀리까지 봤을 때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어서 멈칫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존심을 지키고 싶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이상으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